몸의 수많은 관절 중 하나인 턱관절. 난치병이나 만성질환, 척추질환이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는데 턱관절이 균형을 되찾으면 척추가 바로 서고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해져 전신 증상이 해결된다는 것이 그 원리. 과연 우리 건강과 턱관절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한다. 안녕하십니까. 메디컬투데이의 이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네, 최근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그리고 골반 불균형부터 뇌신경질환 심지어 만성질환까지 이 다양한 증상들이 턱관절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보통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부위만 치료하기에 급급한데요. 이 디스크를 비롯한 많은 질환들이 턱관절과 연관이 있다니 참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체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몸 연결의 중심이 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몸은 여러 관절들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관절하면 생각나는 게 무릎이나 고관절이거든요. 네. 그런데 턱관절과 연관이 있다니 참 의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난치병은 물론 만성질환, 그리고 심지어 뇌신경질환, 그리고 척추질환까지 이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VCR 스타트! 네, 메디컬투데이 오늘의 주치, 턱관절을 이용해 난치병은 물론 만성질환까지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이영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생활건강TV 홈페이지죠. www.istv.co.kr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턱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턱관절은 음식을 씹는 데만 이용하는 관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인체가 정말 신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네. 턱관절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다양한 질환들이 치료가 되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턱관절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색적인 치료다 보니까 이 턱관절에서 보는 우리 몸의 조건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박사님 어떤가요? 이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전신을 치료하는 턱관절 균형의학 그리고 턱관절 균형요법의 FCS에서 보는 건강의 4대 요소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4가지 요소로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우리의 바른 신체 구조를 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자가요법, 집에서 할 수 있는 나머지 3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첫째가 바른 마음 자세, 즉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질 때마다 우리는 건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바른 척추 자세, 즉 규칙적인 운동과 자연 친화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평상시에 앉는 척추를 고추 세워 앉는 그 바른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른 식사 습관, 특히 저녁에는 소식을 그리고 채식과 현미식을 위주로 하는 이 건강 식단을 가졌을 때 우리는 아주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신체의 바른 척추 구조는 옆에서 봤을 때 머리가 척추 중심에 놓이고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양쪽 어깨 높이가 수평을 이루고 골반 높이, 무릎 높이가 또 수평을 이루면서 이 척추가 똑바로 바른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척추의 자세입니다. 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비롭게도 이 몸이 대칭이 되도록 DNA가 유전자가 코드화돼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의 대칭을 이루게 되고 또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 네.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 네. 우리는 대칭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맞아요.
보지 마세요. 혜미 씨는 얼굴이 짝짝이고요. 네. 네, 여기 보면 어깨가 많이 틀어져 계시고 또 다리가 맞아요. 짝짝이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다 우리 몸의 건강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합니다. 우리 척추의 그 신체 구조와 오장육부의 기능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찌그러진 그릇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릇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거기 담겨진 물은 그릇의 형태를 담게 돼 있죠. 똑같이 우리 신체 구조도 척추가 틀어진 사람은 그 척추 구조에 걸맞게끔 담겨져 있는 내부 장기 기능도 문제가 생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틀어진 골반 속에 들어있는 내부 장기인 남녀 생식기 자궁 방광 또는 대소장 등도 역시 틀어진 골반에 걸맞게끔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사인보드를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1번 목뼈가 틀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뇌의 가장 핵심 부분인 뇌줄기에 고장이 나게 됩니다. 뇌줄기는 우리 몸의 관제센터 또는 통제센터에 해당이 되죠. 그 뇌줄기에 고장이 나서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뼈가 만약에 틀어졌다고 가정합시다. 2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2번 목뼈 옆을 지나는 신경은 눈, 귀, 코를 지배하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 가는 신경만 자극을 받게 되면은 뭐 축농증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코 질환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등뼈 중에서 만약에 6번 흉추가 틀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 6번 흉추 옆을 지나는 신경은 위장을 통제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뇌에 연락을 하고 뇌에 또 정보를 받아서 위장을 통제 조절해 주는 신경인데 6번 등뼈가 틀어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뼈, 엉치뼈에서 만약에 1번 S1 1번 엉치뼈가 고장 났을 때는 허리에서 엉치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의 자극을 받기 때문에 허리 엉치가 아프다든지 심하면 다리 쪽으로 당기거나 저리거나 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는 것처럼 신체의 불균형 구조는 척추에만 나타나나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 신체의 불균형 구조는 척추에만 나타나지 혹시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체 구조는 3가지 불균형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22개 뼈로 이루어진 두개골 뼈도 어떻게 뒤틀리냐에 따라서 뇌신경계가 안정화되고 또는 뇌신경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다양한 신경 정신과 질환을 비롯한 뇌신경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24마디 척추로 이루어진 척추뼈가 어떤 등뼈가 틀어지냐에 따라서 어떤 장기가 고장나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서의학이 대부분 틀어진 척추는 별로 관심 없이 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이 두개골, 척추, 골반 세 곳이 틀어지면서 생기는 병이 각각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척추가 우리 몸의 기둥이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 건물도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기둥, 척추가 무너지는 요인이 혹시 골반과 관련이 있나요? 예, 척추가 무너지는 그 원인이 골반도 물론 관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쪽 옆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골반보다는 척추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목뼈에 존재합니다. 우리 이 척추는 목뼈서부터 허리뼈까지가 24마디, 꼬리뼈까지가 33마디의 척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33마디 척추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척주, 기둥주자 척주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에서는 밑에 쪽에 축이 있지 않고 가장 꼭대기에 존재하는 위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 뇌로 통하는 이 통로가 있죠. 이 통로에 안에 움푹 파인 요 홈 안쪽에 여기에 축이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이 여기 접촉이 돼서 이렇게 머리를 떠받쳐 주겠죠. 그리고 축과 머리 사이에 고리처럼 생겼다 해서 고리 환자 환추라고 부르는 1번 경추가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축과 연결된 근육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축이 틀어지면은 두개골도 틀어지고 나머지 목뼈가 다 와르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 턱의 미세한 불균형이 턱에서 미세한 불균형이 축을 무너뜨리고 그 축이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 축이 되는 부분이라면 바닥 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신체에서는 위쪽에 있다고 하니까 또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추와 환추가 무너지면 어떤 몸의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예, 그럼 축추와 환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우리 신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옆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이 틀어지면은 이렇게 뇌로 통하는 대후두근의 통로가 좁아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그 옆을 지나는 혈관과 신경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게 주글러 포라멘이라는 경정맥공을 지나는 신경이 9번, 10번, 11번의 뇌신경인데 이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우리 소화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즉 뇌로 가는 통로를 틀어막음으로써 중추신경계를 비롯한 말초신경계에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1, 2번 또는 1, 2, 3번 목표가 정상 위치에 정렬이 되게 되면 환추와 축추가 정렬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전신 척추가 아주 바른 신체 구조의 척추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축이 틀어지면서 축과 연결된 전신의 모든 척추 구조가 무너지면서 등이 굽어지거나 머리가 앞으로 쭉 뻗어나가 일자목이 진행된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하게 되고 어깨 높이가 또 달라져서 척추 측만이나 또는 과전만 같은 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에서 설명하다시피 뭐니 해도 축이 틀어지면은 전신 척추가 목뼈부터 허리뼈까지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일자목을 비롯한 또 일자 허리 그리고 거북목 또는 척추 후만 척추의 측만이나 또는 요추의 과전만 골반 비틀림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척추 관절 질환 또는 골반 질환 그리고 각종 만곡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가 무너지면 당연히 척추를 잡아트는 근육의 과긴장 수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통증성 질환이 생기게 되겠죠. 네. 네. 이 많은 질환들이 척추 때문에 발생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양방이든 한방이든 어딜 가든 이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척추를 고쳐주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궁금해지는 게요. 그렇다면 왜 다른 병원들, 양방이건 한방이건 이런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척추를 고치는 병원은 없었던 걸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이제 모든 의학계가 국내외를 비롯하고 또 동서의학을 비롯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성과만 이루어졌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의료계가 DNA 등 그 유전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그리고 또 줄기세포 등 세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의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는 아직까지 불모지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선뜻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풍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이 축추와 환추가 제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나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턱관절의 디스크 공간이 벌어지면은 아래 턱뼈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아래 턱뼈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목에서는 축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잡아당기는 견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축추와 환추와 연결된 모든 근육은 이완이 됩니다. 반면에 치아가 닳는다든지 턱관절 디스크가 마모가 돼서 이 교합 고경이 낮아지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축과 연결된 모든 근육군은 긴장 수축이 되겠죠. 이러면서 축을 잡아트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축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더 여러분한테 보시면은 그럼 왜 턱관절이 그렇게 중요할까? 턱관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 신체의 불균형 포인트가 두개골 그리고 척추 골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24마디의 목뼈, 등뼈, 허리뼈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핵심 원위처가 턱관절이라면 두개골, 22개 뼈로 이루어진 두개골 또 골반뼈를 틀어지게 하는 50% 이상의 원인이 또 턱관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턱 작긴 하지만 이 균형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면서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분이시거나 또 이를 무는 버릇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내 턱관절 참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렇게 불균형한 턱관절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예,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은 턱관절의 균형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즉 턱의 밸런스가 깨서 축이 틀어진 사람은 좀 전에 영상에서 보다시피 고개가 안 돌아갑니다. 경추 회전에 제한이 걸리죠. 그런데 이렇게 구강내 균형 장치를 착용시켰을 때 양쪽 턱관절에서 붙잡고 있는 모든 근육이 다 풀어지면서 순식간에 축이 정상 위치로 이동이 되게 되면 아주 자유로운 고개 회전의 모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자유롭죠. 이렇게 해서 턱의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법이 검사법이 있고 또 아주 정교한 0.0mm의 좌우의 균형까지도 정확하게 찾아서 해주는 그런 측정지를 이용한 맞춤식 균형 장치를 이용한 제작법 또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네, 시술 과정을 보니까요. 안 움직이던 목이 움직이고 혹시 힘으로 세게 돌리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턱관절 균형을 잡는 것만으로도 정말 척추가 정상화될까요? 물론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턱관절의 균형이 위에 있는 사진이 한쪽은 좁아져 있고 한쪽은 벌어져 있죠. 좁아져 있는 쪽에서는 그쪽을 지나는 9개 뇌신경 중에 어떤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양쪽 턱에서 붙잡고 있는 근육이 각각 136개나 됩니다. 그 근육이 지배하는 또 어떤 척추는 잡아틀겠죠. 그래서 밑에 사진처럼 이렇게 축을 틀어지게 하니까 축이 틀어지면은 축과 연결된 모든 척추 구조는 등이 굽혀지고 허리에 과전만이 발생하고 또 어깨 높이가 달라지고 척추 측만이 진행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네. 반면에 또 턱의 균형이 맞아지게 되면 즉 아래턱을 원래 전신 자세와 두개골 상하에 대한 좌우 전후 중심 위치, 수평 중심 위치에 놓이게 했을 때 축이 정상 위치로 되돌아가면서 축과 연결된 근육이 밸런스가 맞게 되니까 이렇게 또 아주 바른 척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전신 척추도 고칠 수 있고 또 뇌신경계도 고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 턱관절 균형을 위해서는 이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잠시 본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예,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틀어진 우리 척추 구조 그리고 불균형화된 뇌신경계 구조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형의 구강 내 균형 장치가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구강 구조 또 교합 구조, 치아 구조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체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맞춤형 장치에 해당되는 경추 균형 장치, 즉 서비칼 밸런싱 어플라이언스의 약자인 CBA라는 맞춤형 장치가 있고 그리고 턱의 미세 좌우 전후 중심 위치를 찾아서 스스로 자동으로 조절이 되도록 만들어진 표준형 구강 내 균형 장치라는 TBA, OBA 등의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턱관절, 그 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화면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보시다시피 이 턱의 좌우에 아주 미세한
불균형 높이, 측정기 높이가 찾아지게 되면은 이제 맞춤형 균형 장치인 CB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측정지를 구치부에 올려서 전치부의 장치를 만들고 난 뒤에 이게 한 3, 40초 기다려서 굳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이제 구치부 장치랑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켜서 제작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 구치부와 전치부가 이제 하나로 이어져서 만들어진 이 맞춤형 구강의 균형 장치는 착용하는 것만으로서도 척추와 뇌신경계가 안정화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턱에서 신경의 압박이 차단됨으로써 축추와 환추가 정상 위치로 되돌아가고 뇌로 통하는 대후두근의 통로가 활짝 열리면서 뇌도 정상 기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척추도 정상 구조로 이동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원리입니다. 네, 아무래도 입에 물고 하는 거라서 그런지 얼굴 변화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예. 뇌신경계가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예.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줬을 때 우리 신체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죠. 여기서 지금 6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오는데 첫째, 턱이 좌우 전후 중심 위치로 이동하면서 이 하악의 위치가 변하면서 앞으로 나왔던 턱이 후방으로 들어가면서 교합의 변화도 올 수 있고 틀어진 턱이 가운데로 이동되면서 이 안면 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뇌로 통하는 통로가 뚫림으로써 부정적인 그 시그널이 상쇄돼서 뇌신경계도 안정화되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겠고 그리고 틀어진 요추와 골반이 제자리 갈 수 있겠고 또 근골격계 등이 굽어지고 머리가 앞으로 쭉 뻗어져 나간 그런 일자목도 정상 구조 쪽으로 어깨 높이가 틀어진 그런 불균형화된 구조가 정상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네. 이 박사님 설명을 듣다가 느낀 건데요. 네. 이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는 효과에 비해 의외로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턱관절 균형만 바로 잡히면 우리 척추 구조가 정상화되고요. 이 척추와 관련된 뭐 장기나 뇌신경도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네, 정리를 참 잘해주셨네요. 그런가요? 열심히 네. 들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 턱관절 균형을 얼마나 잘 잡아서 우리 몸의 질병을 얼마나 잘 치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박사님, 예. 난치병이나 만성 질환은 물론 이 척추 건강에도 이게 예. 도움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척추 구조가 무너져서 생긴 그 원인을 갖고 있는 질병이라면 모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은 어디가 아프면은 양한방 병원에 갔을 때 그 아픈 거에 대한 진찰만 해서 기능적인 접근의 치료에만 익숙해져 왔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치료가 잘 안 되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 그리고 희귀 난치 질환 그리고 여러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척추 관절 질환의 경우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이제는 내 구조를 다스리는 턱의 미세 균형을 조절해서 척추를 정렬시켜주는 그런 치료법, 즉 구조적인 치료법에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네. 의심병이 있는 우리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볼 맞아요. 텐데요. 먼저 사경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증 하면 이것이야말로 난치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조금 생소한 이름이에요. 맞아요. 사경증. 박사님, 사경증이란 도대체 뭔가요? 예, 사경증이란 말 그대로 이 사자가 기울어질 사자 그리고 이제 목경자에서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정면을 주시하려고 해도 정면 주시가 안 되고 자꾸 돌아가죠. 네. 이렇게 이제 근육이 연축이 되면서 고개가 자꾸 정면 주시하려고 그러면 흔들거리고 긴장 수축이 돼서 연축성 사경증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근이상 긴장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경증은 주로 이제 목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경증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게 혀나 또는 얼굴이나 턱이나 어깨나 팔이나 전신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경증의 원인은 대뇌 손에 사이에 있는 뇌 줄기의 센서가 고장이 나서 스스로 통제 조절이 되지 않는 이러한 질병입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좀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심한 환자가 치료가 됐을 때 이 턱의 미세 조절을 통해서 이 축이 정상으로 치료가고 신경계가 안정화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통제 조절이 되겠죠. 물론 이게 한 번만에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차례, 어떤 사람은 수백 차례 치료 행위를 통해서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개가 통제가 안 되고 보행이 어려운 이런 환자들이 턱의 균형 조절을 하는 치료만으로도 아주 이상적인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척추 자세로 변하게 되고 뇌신경계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턱관절을 이용해서 전신 척추 구조를 다스리는 이 FCS의 구조적인 치료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경증이 이제 근육이 굳고 또 몸이 뒤틀리는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요. 저 정도라면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과연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또 다른 화면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영상을 보면서 한번 소개해드리죠. 이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이제 이 척추가 무너지면서 뇌신경계가 또 어떤 센서에 문제가 생겨서 통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의 케이스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뼈가 다치고 나니까 이런 심각한 증상을 갖게 돼서 1년 넘게 고생을 했죠. 그런데 제가 목만 간단히 축만 정상으로 치료 넣어줬는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된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흔들거리는 게 없어졌죠. 뇌로 통하는 대우등의 통로를 뚫어졌을 뿐인데 이렇게 정상 구조를 변하게 되고 치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몇 번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예, 좀 전에 보여드린 케이스에서는 한 12번 정도 치료를 해서 만족스럽게 증상이 모두 소실이 돼서 종료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 사경증의 경우에는 희귀 난치병이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런 축적이 되면서 질병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 횟수가 평균 100회에서 한 150회 전후에 분포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네, 자 이번 사례는요 틱장애와 뚜렛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의 사례입니다. 네. 틱장애는 많은 분들이 뭐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를 내는.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틱장애도 그렇고 뚜렛 증후군도 다 처음 들어보는 질환인데요. 네. 원장님 어떤 건가요? 예, 틱장애, 뚜렛장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소할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틱장애가 과연 어떤 질환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틱장애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떤다든지 네. 또는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이제 동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틱장애의 경우에도 이제 음성틱, 소리를 내는 음성틱 또는 이상한 동작을 하는 운동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틱과 운동틱이 합쳐져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복합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복합틱이 1년 이상 계속돼서 오랫동안 진행된 것을 일반적으로 뚜렛장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경증처럼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경증처럼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이 뚜렛장애의 경우도 뇌신경계가 한마디로 고장이 나서 발생하는 병이죠. 뇌신경계를 고장나게 하는 원인이 아직까지 현대의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또 치료법도 아직까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병이죠. 그러나 저희 이제 FCST라는 턱관절을 이용해서 전신 척추를 다스리는 그런 턱관절 균형요법에서는 이 목뼈 1, 2번 축이 틀어짐으로써 뇌신경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하는 치료법으로서 많은 치료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틱장애가 계속 이어지면 뚜렛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치료 얼마나 달라지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또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학생도 심한 틱장애인데 운동틱이죠. 고개를 흔드는 것이 운동틱입니다. 또 이러다가 소리도 내고 되고 눈도 찡긋거리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있는데 틱이 이제 턱의 균형을 통해서 뇌신경계를 안정화시켜 주니까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이 학생인 경우 고3의 남학생입니다. 아주 꼬마 때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뚜렛 장애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심한 몸의 그 율동,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턱이 갑자기 탁탁 움직여질 때는 자기도 모르게 또 음성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뇌신경계가 불안해져서 그 뇌줄기가 고장나면은 스스로 통제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턱의 좌우의 균형 0점을 찾아서 측정지의 0점을 찾아서 전치부의 장치만 만들어서 물렸는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더라도 이 턱관절도 계속 성장해서 다시 불균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박사님? 예, 물론 이제 만약에 이제 평소에 그 부정적인 어떤 구강 습관, 턱을 괸다든지 한쪽으로만 씹는다든지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이갈이 이약물기 습관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다시 반드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습관을 고쳐나가고 평소에 바른 척추 자세를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운동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입에 장착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얼굴 구조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보시죠. 이 위에 사진에 보면은 치료하기 전에 이 아래턱이 주걱턱으로 나와서 위치아를 아래치아가 덮고 있는 심한 클래스 3라는 부정교합의 형태를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1년간 턱 관절의 균형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턱이 좌우 중심 위치, 전후 중심 위치로 뒤로 후방으로 들어가서 이 눈썹의 높이 또는 광대뼈 높이 등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좀 이 라운딩 됐던 아래 턱선이 좀 아주 갸름한 예쁜 그런 구조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이걸 확대해서 두 사진만 봤을 때는 선명하게 턱관절의 균형장치만 착용했는데도 수술하지 않고도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이렇게 치료될 수 있을까? 그 다음 또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이렇게 틀어진 턱이 바로 좌우 중심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면 윤곽이 너무 예뻐져서 좋긴 하실 텐데 네. 이 안면 비대칭 때문에 처음에 박사님을 찾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처음에 병원을 찾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예, 이 환자들이 이제 안면 비대칭이 혹시 치료될까 하는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온 거고요. 주 치료는 주로 턱이 아프다든지 입이 안 벌어진다든지 머리나 또는 어깨에 극심한 통증, 네. 허리의 통증 등을 또는 척추 측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케이스들이 가장 많습니다. 광대뼈도 좀 움직이면 좋을 텐데. 네,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를 한번 케이스를 보여드릴까요? 정말요? 네. 이 학생의 경우에도 이제 대학생인데요. 이 구강 치아 상태를 보면 심하게 턱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틀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한 학생이 불과 3개월간에 30회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멋있는 안면 구조로 변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아가씨 경우도 이제 요가 강사입니다. 척추 측만을 고치러 왔는데 또 턱이 앞으로 나와서 옆으로 틀어져 있죠.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척추 측만도 만족스럽게 치료가 돼서 갔지만 이렇게 비대칭적인 안면 구조가 아주 예쁜 대칭적인 균형 구조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보통 안면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교정이나 이 안면 윤곽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뭐 이렇게 비수술적 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니까 참 생소하네요. 네, 혜민 씨는 좀 너무 쉽게 넘어가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턱관절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면 얼굴도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어떤가요? 그럴 염려는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부정적인 구강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이갈이 습관, 이약물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반드시 고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턱을 괸다든지 또는 뭐 찌린 것을 자주 씹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구강 습관을 고쳐만 준다면은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말 치료 후에도 평소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사례는 척추 측만증인데요. 네. 척추 측만증은 10대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료 사례 보면서 설명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척추 측만증인 경우도 과연 턱의 균형을 조절해서 치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치료 사례를 보면서 소개해드리죠.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엑스레이 필름은 연축성 사경증을 가지고 찾아온 여대생의 케이스입니다. 고개가 옆으로 삐뚤어져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5개월간 치료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경증이 완치되고 난 뒤에 척추도 이렇게 정상으로 등뼈도 정상으로 또는 허리뼈와 골반뼈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5개월 사이에 휘어진 척추가 정말 많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방에 사실 다양한 치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부항도 있고 뜸도 있고 한약도 있고 턱관절 균형 치료를 하실 때 구강 내 장치만 사용하신 건가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소개해 드릴까요? 네. 이것은 척추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목뼈, 축이 틀어진 것을 정렬시켜주고 턱의 균형을 조절해서 치료하는 이 FCST라는 턱관절 균형요법이고 이것은 비틀린 골반을 교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냥 이 골반 균형이 엎드려 있는 자세만으로도 중력에서 누르는 즉 체중에서 내려오는 중력의 원리 그리고 비틀린 골반이 역으로 밑에서 떠받쳐 올려주는 이 지렛대 원리 숨을 쉴 때마다 장의 움직임에서 이루어지는 호흡 메커니즘에 의해서 치료가 되고 이 보여지는 사진은 척추 균형기와 두개 천골요법 베개입니다. 즉 머리에 그 22개 뼈에 짜밍된 것을 풀어주는 CST 필로라는 두개 천골요법 베개를 통해서 그리고 척추 균형기를 통해서 틀어진 척추를 재정렬하고 굽어진 등뼈를 정상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수 있습니다. 네.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치료 후에 뭐 습관을 고친다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턱관절 균형 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턱관절 균형 치료 후뿐만이 아니라 턱관절 균형 치료 중에도 네 가지 건강 4대 요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세 가지를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요법을 제안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요법에는 구강 내 균형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는 네 가지 스트레칭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즉 턱 스트레칭 운동, 입을 최대한 벌렸다 물었다 벌렸다 물었다 하면은 1번, 2번 목뼈 축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 스트레칭 운동 네 가지가 있는데 목을 좌우 회전 운동 또는 측굴 운동, 전후굴 운동, 수평 회전 운동 등은 3, 4, 5, 6, 7번 목뼈 경추로 정렬시키면서 제자리 찾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몸 스트레칭 운동, 즉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서 팔을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비트는 운동 첫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행 스트레칭 운동이라 해서 손의 위치를 눈높이까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힘차게 걷는 운동이죠. 이거를 한 30초 정도를 제자리에서 하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하면서 턱 스트레칭부터 보행 스트레칭까지 2, 3분 정도 되도록 1시간에 한 2, 3번 이상씩 하게 한다면 항상 척추가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 운동요법만 해도 좋은데 거기다가
장치를 착용하고 한다면은 항시 양쪽 턱에서 붙잡고 있는 각각의 136개 모든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아주 균형된 척추 자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일자목 시술 사례를 한번 보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턱 관절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데 뭐 일자목도 치료될 수 있을까? 한번 보실까요? 이 치료 사례에서 보시면 이건 이제 어린아이의 치료 사례입니다만은 네. 뭐 일자목을 고치러 온 학생이 아닙니다. 다른 증상을 고치러 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일자목이 있는 거죠. 근데 턱에서 균형을 즉 턱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신호를 꺼주면 턱 관절에서 연결된 축이 정상 위치로 가면서 축과 연결된 모든 목뼈들이 그 긴장 수축된 근육들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아주 멋진 정상적인 C자 커브로 만들어지겠죠. 또 한 사례를 보면은 이 경우도 이제 성인의 케이스인데 역시 턱 관절에서 부정적인 자극을 봉쇄시켜 주니까 이 턱 관절과 연결된 목뼈 또는 등뼈 등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멋진 C자형 구조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꼬마 케이스인데 이 경우도 이제 심한 일자목이 장치 착용만으로도 저녁에 잘 때 착용 또는 낮에 몇 시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정상적인 C자형 커브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치를 착용하든지 바른 척추 자세가 유지됐을 때 그 자세에서 착용했을 때 확실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난치병부터 만성 질환까지 정말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치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맞아요. 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한 건지 박사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이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하는 치료법은 척추를 정렬시켜서 그 척추 구조가 무너져서 옆에 지나는 신경의 압박을 받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내부의 모든 장기 질환을 다스려 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조가 무너져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된 질병이라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내 균형 장치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평소에 내 척추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예방법이 되고 또 뇌신경계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예방법도 되고 또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의 메디컬 투데이 턱관절을 이용한 난치병과 만성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메디컬 상담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건강TV 홈페이지죠. www.istv.co.kr로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민 씨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말하는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크면 괜찮겠지 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인데 말은 여전히 더듬고 발음이 심하게 부정확합니다. 그게 컴플렉스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하고 점점 소극적이 되어갑니다. 한의원도 다녀보고 언어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수 교육도 시켜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도 모르겠고 치료 방법은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엄마 입장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또 치료 방법도 몰라서 참 답답해 할 것 같고요. 네. 또 아이도 정말 컴플렉스를 느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이런 아이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성인의 치료 사례를 잠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케이스의 경우 턱의 균형을 조절해서 축이 제자리가 뇌로 통하는 대두근의 통로가 뚫리면서 이처럼 아주 유창하게 책을 읽고 말이 가능하게 됐죠.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수환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정교합이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아야지 하면서 조금씩 미루다가 부정교합이 심해져서 턱관절 장애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턱관절 장애가 심해져 하품을 하거나 좀 질긴 음식을 씹으면 심한 통증이 옵니다.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상담해 오셨습니다. 네, 이 턱관절 장애가 생각보다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실 것 같네요. 저도 전에 하품을 하거나 턱을 크게 움직이면 턱에서 소리가 나고 아팠던 저도 적이 비슷한 있었는데요. 경험이 있었어요. 아, 네. 네. 박사님, 이런 분들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진을 보면은 이 슬라이드 한쪽에서는 아래 턱의 하하 과두가 우위턱뼈에 아예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위턱뼈에 붙어서 근육이 있는데 근막이 꽉 긴장 수축돼 있으니까 입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그게 3차 신경에 자극을 해서 극심한 통증을 또 호소하는 거고요. 그런데 4개월간 치료해서 아래 턱뼈의 하하 과두가 정상 위치 쪽으로 분리돼서 이렇게 홈이 이 원 부분을 보시면은 아래 턱뼈가 정상 위치에 재위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경우에 10년 이상의 호소하던 턱 통증 개구장애도 치료가 되는 것을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턱관절 장애 환자라면 쉽게 치료가 되겠죠. 네, 박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난치병이나 만성 질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희귀 또는 난치병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자신의 척추 구조가 바른가, 내가 등이 굽어져 있지는 않나, 또 내 어깨 높이가 달라져 있지는 않나, 내 골반이 비틀려 있지는 않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척추에 불균형된 구조가 있다면은 척추를 정렬시키는 그러한 치료법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가요법 중에서 긍정적인 생각요법, 우리 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뇌하수지에서 엔돌핀이라는 힐링 에너지, 면역 에너지 또는 통증을 진통시키는 에너지가 분비됩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바른 척추 자세를 생활 습관화하시고 규칙적인 운동, 또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이 전신 운동, 스트레칭 운동을 하신다면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 오늘의 메디컬 투데이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메디컬 투데이. 오늘은 턱관절 균형 치료를 통해서 난치병과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 턱관절 뒤틀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음식을 드실 때는요, 한쪽 턱관절로만 드시지 마시고요, 양쪽을 다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생활 습관은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양쪽으로 씹어야지 하다가 정신줄을 놓는 순간 한쪽으로 씹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우리가 손톱을 물어뜯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버릇을 가졌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습관은 이 턱관절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고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턱관절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네. 오늘의 메디컬 투데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